일본에서 알아주는 재벌 중 하나인 카구라 재벌. 얼마 전 카구라 재벌의 비서 채용 시험이 있었다. 카구라 재벌의 비서 시험은 초난관으로 유명하며 만약 합격만 한다면 그는 평생 직장을 약속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전해진다. 드디어 오늘이야.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노력해왔는지. 재벌 비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매너는 물론 카구라 재벌의 비서로서 필수 요소인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노력의 결과 오늘이 바로 카구라 재벌 비서로서 첫 출근날. 여기서 돈도 많이 벌어서 꼭 행복해지고 말 거야. 내가 카구라 저택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여성들이 맞이해주었다. 저는 오오시마 린입니다. 비서로 채용됐어요. 네, 오오시마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구라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할게요. 난 안내를 받아 커다란 문을 열었고 그 뒤엔 카구라님이 있었습니다. 카구라님, 새로 오신 비서분입니다. 오오시마 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는 비서가 너군. 좀 더 단정하게 다닐 순 없나? 죄송합니다. 농담이야. 기대하고 있으니 잘 부탁해. 네. 말투나 태도는 좀 강압적이지만 다행이다. 무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안심하고 있던 그때 그럼 바로 지금부터 최종 시험을 보도록 하지. 최종 시험이요? 그래, 이 최종 시험에 합격하면 널 정식 비서로 임명할 거야. 알겠습니다. 시험 보게 해주세요. 좋아, 날 따라와. 전 이미 비서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가 봅니다. 최종 시험을 보기 위해 전 카구라님을 따라갔습니다. 저택 안에 이런 곳이 있었어?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인데 전 조금 겁을 먹었어요. 자, 여기야. 조금 기다려. 네. 전 깜깜한 방처럼 생긴 곳으로 안내되었죠.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 최종 시험은 내용이 뭔지도 못 들었는데 이런 곳에서 대체 뭘 하라는 걸까?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뭐야? 누구지? 방 안에는 낯선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고 이 남자들은 뭐지? 게다가 목이 사슬로 묶여있잖아. 남자들은 사슬로 된 목줄이 있었고 그 사슬은 벽에 연결되어 있었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에 충격을 받고 있던 그때 갑자기 스피커로부터 카구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시마, 들리나? 네, 들립니다, 카구라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 녀석들은 사형수야. 네? 난 취미로 사형수들을 넘겨받아 괴로운 환경에 두고 교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전 듣고 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즘 이 녀석들 얌전히 내 말에 순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우시마는 그 녀석들에게 내가 주는 보상이 되어주는 거야. 네? 자, 너희들 천천히 맛보도록 해. 그리고 카구라님의 말과 동시에 연결돼 있던 사슬이 길어졌고 남자들은 일제히 절 향해 달려들었어요. 오, 여자다! 뭐야? 전 금방 문을 열어보려 애썼지만 안 돼! 문이 잠겨있잖아! 진짜 못 나가는 건가? 그렇게 전 저에게 달려드는 남자들에게 필사적으로 맞섰어요. 안 돼! 큰일이다! 꽤 하는군, 이 녀석. 역시 최종 시험까지 남은 여자야. 하지만 아무리 저라고 해도 몇 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었고 남자들에게 붙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잡았다. 놓칠 수 없지. 이럴 수가, 모든 게 끝이야. 갑자기 그때 절 잡고 있던 팔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뭐지? 눈을 뜨자 절 잡고 있던 사형수들이 하나둘 내던져지고 있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는 사형수 한 명이 마치 절 지키듯 서 있었어요. 이건 당신은 설마... 전 그 사람이 절 구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건방진 녀석, 널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대. 저리야 말이자. 제 편이 되어주었던 그는 금세 타깃이 되어버렸죠. 까불지 말라고 이 자식아. 이런 건방진. 어쩌지? 이 사람을 돕고 싶지만 나 혼자서 아무것도... 갑자기 그때 뭐야? 젠장 사슬이. 연결된 사슬에 끌려 사형수들은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교화가 덜 된 모양이군. 카구라님! 시험은 끝났다. 오우시마,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이게 시험이라고? 이게 무슨...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오오시마는 내게 돌아오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난 오오시마에게 이번 일에 대해 설명했다. 저 녀석들은 네 펫이야. 뭐라고요? 저 녀석들의 목에 있는 사슬은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 그러니 안전면에서는 완벽해. 하지만 오오시마의 화는 식을 줄 몰랐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전 정말 무서웠다고요. 재벌 당주의 비서라는 직업엔 응당 위험이 동반되지. 이건 공포에 대한 내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어. 참고로 사용수들에게도 찬스는 있다. 그와 되었다고 판단되면 카구라 재벌이 관리하는 목장에서 평생 일할 수 있게 된다. 뭐 이건 오오시마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요? 전 정말 납득할 수 없군요. 그래서요? 전 합격한 건가요? 아니 보류 상태지. 뭐라고요? 장난하나 이 사람이. 하지만 재밌는 구경 잘했어 오오시마. 다음에도 잘 부탁해. 설마 지켜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이건 아주 좋은 변화야. 다음 날 어제 정말 최악이었어.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왜 날 지켜준 걸까? 전 문득 어제 일을 떠올리고 있었죠. 아 맞다. 그보다 어제 나 일단 합격 보류라고 했던가? 빨리 카구라 재벌의 정식 비서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재벌의 비서가 되고 싶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전 한부모 가정에서 아빠의 손을 자랐는데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어요. 어머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집 앞에 있다는 걸 봤다고요. 네? 아니에요. 전 그저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아니요 범인은 이 사람이에요.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결국 증인의 증언과 방범 카메라에 아빠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탓에 아빠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린, 아니다. 난 그저 그 집에 보험 영업 때문에 간 것뿐이야. 아빠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재판에서 싸우고 있어요. 전 아빠 재판 비용 등을 대기 위해 카구라 저택에 가게 된 거죠. 아빠를 위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카구라님께 직접 여쭤보기로 했어요. 그럼 지하실에 한 번 더 가볼래? 가능하면 그 시험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다른 시험이라... 카구라님은 조금 생각하더니 뭔가를 생각해낸 듯 아직 펫들 산책을 못 갔거든. 다녀오도록 해. 산책이요? 그럼요. 펫 산책 정도면 식은 죽 먹기지. 잠깐 펫이라면 카구라 저택의 마당에 흩어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형수들. 맞아 그랬었지. 카구라님의 펫이라면 이 사형수들을 얘기하는 거였어. 저기 진짜 진심이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난 한 명씩 산책을 가게 되었다. 네 갈게요. 사형수들은 물론 목줄과 사슬이 연결된 상태였기에 정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부탁할게 오오시마. 저 사람 내가 곤란해하는 걸 보면 기뻐하고 있잖아. 정말 S가 따로 없네. 펫과의 산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야, 나 이대로 날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널 엉망으로 두드려 패고 도망가 주겠어. 때때로 날 노려보는 사형수. 난 누나의 펫이 되고 싶은데 나 좀 주워갈래? 진짜 너무 싫어.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순조롭게 산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세 명째를 산책시키려던 그때 으아! 바로 그때 위험할 뻔했다. 오오시마. 사형수들의 찬 목줄과 사슬은 특수한 구조로 내가 버튼만 누르면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었다. 어느새 마지막 산책이 되었다. 어제 구해줬던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름 물어봐도 될까요? 야마자키. 전 오오시마 린이에요.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별로. 야마자키 씨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안 했어.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난 안 했다고. 네? 야마자키 씨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보는 거였어요. 어이, 산책 시간은 이제 끝이다. 네. 그렇게 산책 시간이 끝났고 사형수들은 전원 지하로 돌아갔습니다. 안 했다니 설마 야마자키 씨는
전 야마자키님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려 카구라님에게 부탁하여 카구라 저택에 서구로 왔어요. 야마자키 씨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자. 조사 결과 야마자키 씨는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였어요. 증거는 모두 있었지만 목격 정보가 애매했고 심지어 본인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니 전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마 야마자키 씨도 누명을 쓴 게 아닐까? 전 마음에 걸려 카구라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야. 네가 잠깐 알아봤다고 해서 사건에 대해서 뭘 안다 그래. 그치만 어쨌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 정식 비서도 아닌 게 선 넘지 말고. 카구라님은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아빠처럼 누명을 쓴 사람이라면 내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전 야마자키님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시마, 펫들에게 밥을 주도록. 알겠습니다. 전 명령대로 지하실로 가서 패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사 준비했습니다. 밥이다 밥. 배고파 죽는 줄. 빨리 달라고 빨리. 밥을 주자 소란스러워지는 패들. 난 그때 야마자키 씨에게 몰래 가까이 다가갔고 저기 진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난 안 했어. 범인은 따로 있다고. 역시 그럼 저랑 같이 도망가요. 여기서. 뭐? 탈출 방법은 생각 중이에요. 그건 제가 탈출 방법을 전하려던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시마, 멋대로 무슨 짓이지? 난 오시마의 행동이 수상했기에 일부러 펫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시켰던 것이다. 반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녀석들의 밥이 되어줘야겠군. 그 순간 펫들의 사슬이 늘어나 오시마에게 달려들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우리 좀 보자. 스트레스 좀 풀자고. 이거 놔! 진정. 이거 놓으라고! 이거나! 오시마를 구하기 위해 야마자키는 고군분투했고 난 펫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 이걸로 포기했겠지? 자, 너희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하지만 딱 하나 사슬이 풀려 있었다. 아이, 이게 무슨 일이지? 오시마, 야마자키 어딨어? 설마. 난 지하로 갈 때 이미 감옥 열쇠와 사슬을 자를 클리퍼를 들고 갔던 것이다. 이걸로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내 작전은 무사히 성공. 카구라님이 패틀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야마자키 씨와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어이,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이대로 도망쳐요 우리. 하지만 너무나 넓은 이곳. 좀처럼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난 설마 진짜로 탈출하리라곤 생각지도 않았다. 저 바보 같은 녀석,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짓을? SP 긴급 출동하라. 사형수와 비서 연수생이 도망쳤다. 당장 수색해. 내 지시로 SP가 재빨리 행동해준 덕에 아직 내 구역 전체에 SP가 깔렸고 녀석들을 포위할 수 있었다. 이럴 수가. 대체 얼마나 많은 SP들이 있는 거지?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야마자키 씨만이라도 얼른 도망치세요. 하지만 전 어떻게 돼도 좋아요. 무려 야마자키만이라도 도망치게 하려는 오시마. 하지만 압도적인 포위망 덕에 도망칠 수는 없었다. 오시마,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지 못해? 넌 내 비서잖아. 카구라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요. 야마자키 씨는 무죄라고요. 누명을 쓴 거예요. 오시마는 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만 야마자키 씨? 이 멍충이의 목숨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지금 당장 차와 돌 준비해. 어째서? 시끄러워, 닥치고 있어. 야마자키가 오시마를 인질로 잡아버린 것이었다. 야마자키 씨? 진실을 알려줄까? 난 도망치기 위해 널 이용한 거야. 사건의 범인도 물론 나지. 뭐라고?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보내줘. 그런 야마자키를 보면 난 멍청한 건 너다. 뭐? 난 사건 처음부터 사형 판결까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해왔지. 그런 녀석을 누가 믿겠나. 난 슬쩍 주머니에서 원격 리모컨을 꺼냈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야마자키는 SP들에게 연행되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오시마, 넌 불합격이다. 네,
두 번 다시 카구라 제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더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시마, 너의 과거에 대해 좀 알아봤지. 수완이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주지. 네? 모두가 저런 녀석들 같지는 않겠지. 네가 직접 아버지를 구하도록 해. 정말 감사합니다. 나 놀며 고개 숙이는 오시마를 두고 그 자리를 뒤로 했다. 빨리 괜찮은 비서를 찾아야 할 텐데. 우수한 비서는 대체 언제쯤 찾을 수 있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내 이름은 카구라. 이날 세 남자가 그룹 당주인 내 앞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우리 그룹 계열사에서 총 3억 엔이나 되는 돈을 횡령하여 호화 생활을 즐겼고 이제 그 몫을 철저히 일해서 갚게 만들 예정이다. 이제 너희 세 명은 언더카구라에 보내질 거야. 언더카구라? 그래, 거기서 열심히 일해. 언더카구라란 카구라 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지하 노동 시설을 말한다. 지하 50층까지 있어. 빚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규칙이 있다. 너희 같은 인간에게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역전의 기회요? 진짜요? 갱생할 수 없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면 사회에는 마이너스라는 명목으로 만든 은밀한 시설이지만 나름 날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녀석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오빠 배고픈데. 진짜 알았다니까. 오빠가 한 방에 벌어줄 테니까 기다려. 내 이름은 메이. 오빠와 둘이서 살고 있는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젠장 또 졌어. 한 번만 더. 이번에는 꼭 단다. 오빠가 모든 생활비를 온라인 카지노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며 판돈을 점점 늘리던 오빠는 결국 젠장. 빚이 늘어나서 게임을 계속할 수 없게 됐잖아. 말도 안 돼. 얼마나 잃은 거야? 총 3억. 엄청난 빚에 그저 나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괜찮아. 최후의 수단이 있으니까. 그게 뭔데? 어째서인지 엄청난 빚을 눈앞에 두고 오빠는 여유로웠다. 그렇게 1시간 뒤. 뭐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집 주변을 많은 차들이 둘러쌌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 당신이 도미타 메이시죠. 지하노동시설 언더카구라까지 같이 가시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나저나 언더카구라는 뭐죠? 어쨌든 이쪽으로 오시죠. 결국 나는 하는 수 없이 남자들에게 끌려갔다. 정말 위험했어. 온라인 도박 계정을 저 녀석 명의로 하길 잘했다니까. 카구라님,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딘가로 끌려왔다. 분위기를 보고 이 사람이 이곳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녀석은 빚이 얼마지? 3억입니다. 오, 그럼 최하층이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무서워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여자의 경력입니다. 온라인 카지노에서 3억이나 잃었다고? 도박을 좋아하나 본데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봐. 무슨 뜻이지? 이렇게 나는 언더카구라의 최하층 지하 50층으로 왔다. 끔찍한 곳이야. 게다가 왠지 엄청 더운걸. 여기는 통풍이 안 되는 곳이다. 더울 테니 이 옷으로 갈아입도록. 네, 너는 방을 파거나 벽이나 바닥을 만들어가는 일을 맡게 될 거야. 네. 아무래도 지하 50층은 아직 파고 있는 중인 모양인지 방을 만들어가는 게 일인 것 같다. 영차! 육체 노동은 정말 힘들구나. 여자다. 너 진짜 예쁘다. 우리랑 놀자. 우리도 방금 여기 왔거든. 이러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나는 놀고 있을 틈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해서 빨리 빚을 갚아야 돼. 뭐 어때? 나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도망치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되는데.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내가 곤란해하던 그때 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마어마한 덩치의 근육질 남자가 나타나 3명의 남자들을 모아서 단숨에 제압했다. 엄청 크다. 여기서 내 허락 없이 멋대로 굴면 곤란하지. 뭐야 이 남자는? 이분은 2층의 보스, 즉 총장님이지. 총장님이라고? 총장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감시하는 분이시지. 너희가 열심히 일할수록 빚은 줄어들 거야. 그렇구나. 야, 너네 총장한테 눈에 띄면 끝이야. 저 사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빚이 300억이나 있다고 해. 300억? 저런 위험한 놈과 함께 있으면 목숨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본인들의 처지를 겨우 이해했는지 남자들은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 좋아, 우리도 열심히 일해보자고. 전액 다 갚아버리자. 뭔가 위험한 곳에 와버린 것 같다. 그리고 며칠 후 아직 이것밖에 못 모았네. 이곳에 올 때 손목시계 같은 걸 끼워줬는데 아무래도 AI가 일하는 모습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획득한 금액이 표시되는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머네. 이거 평생 걸려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지 않아? 젠장 못 해먹겠네. 그때였다. 집합! 갑자기 총장이 집합하라고 외쳤다. 뭐지? 또 때리려는 건 아니겠지?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게임? 벌써 그 시간이군요. 그러자 이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최신식 모니터가 나타나. 자, 내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 저 녀석은 언더카구라의 책임자잖아. 뭐야, 내기라니. 언더카구라에서는 정기적으로 내가 주최하는 게임들이 열린다. 이번에는 드래곤 타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드래곤 타이거는 카지노 게임 중 하나로 규칙은 단순하다. 카드 더미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 어느 쪽이 강한지 혹은 비슷한지를 맞추는 게임이다. 조금씩 벌어봤자 어차피 그대로라고. 이걸로 한 방에 역전시켜버리자. 네, 제가 할게요. 올인할게요. 저도요. 왕창 따서 한 번에 갚아버리자. 좋아, 그럼 가자. 드래곤과 타이거, 어느 쪽이 강하지? 드래곤. 맞았어. 야호! 맞았어. 돈이 2배가 됐어. 그 후 세 남자들은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 배팅을 계속했다. 하지만 점점 이길 수 없게 되어 다음엔 꼭. 이번이야말로. 전부 다 잃었잖아. 순식간에 녀석들은 3일 동안 번 돈을 다 써버렸다. 이거 완전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 계속 틀리는 게 수상해. 불공평해. 아니, 카드는 전부 AI가 섞고 공평하게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이 여자가 해도 이길 수 있는지 해보자. 저요? 전 도박 같은 건 무리예요. 이 여자? 온라인 카지노에서 빚을 지고 있지 않았었나? 궁금했던 나는 그녀를 떠보기로 했다. 정말 안 해도 되겠어? 이대로라면 평생 일해도 집에 돌아갈 수 없어. 맞아. 우리에게 진로가 공평하다는 걸 보여줘.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2층에 유일한 여자라는 사실도 있어. 사람들은 흥분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 결국 난 그럼 아주 조금만. 야하! 좋아, 그럼 시작하자. 드래곤과 타이거, 어느 쪽이 강하지? 타이거. 맞았어. 맞았네. 대박. 아가씨 잘한다. 한 번 더 해버려. 네. 드래곤과 타이거, 어느 쪽이 강하지? 드래곤. 맞았어. 해냈어.
이렇게 여자는 초심자의 행운 덕에 계속 이겨나갔다. 대단해. 100만 엔을 벌었어. 뭐야? 왜 저 녀석만 이상하잖아. 얼른 망해버려라. 한 번 더 해봐. 맞아.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연달아 계속 맞출 수가 있다니. 이젠 그만 끝내고 싶어. 하지만 주위 시선도 있어 좀처럼 멈출 수 없게 되었다. 그럼 다음은 양쪽 무승부야. 뭐라고? 대박! 승부를 걸었군. 양쪽 무승부란 둘 다 모양과 숫자가 같은 카드가 나온다는 뜻이다. 물론 나올 확률은 압도적으로 낮고 맞추면 50배의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금액의 절반인 50만 엔을 걸었지만 이제 지면 그만둘 수 있어. 아깝지만 어차피 운 좋게 손에 넣은 돈이니까. 그럼 간다. 결과는 맞았어. 뭐? 여자는 무려 2판도 맞춰서 2,500만 엔을 획득했다. 이걸로 빚이 상당히 줄어들었군. 나는 이제 2층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해. 해냈어. 말도 안 돼. 봤지? 딜러 쪽이 크게 지는 경우도 있어. 분해. 젠장. 그렇게 나는 빚의 일부를 갚은 덕에 45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곳에는 공장이 레인해서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일을 했다. 아직 힘들지만 그래도 50층의 열악한 환경보다는 많이 편했다. 그나저나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건. 그때부터 그녀에게 흥미가 생긴 나는 모니터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구라님, 저 사람이 그 기적의 여성입니까? 그래, 정말 엄청나더군. 과연 놀랐습니다. AI가 오작동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야. 틀림없이 AI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 신기한 일이지. 내가 주최한 게임은 AI가 랜덤으로 카드를 나눠주고 있지만 실은 어떤 조작을 하고 있었다. 그건 바로 AI가 평소 일하는 모습이나 맥박수를 측정하여 그 결과값을 토대로 더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인물에게는 이기기 쉽고 반대로 나쁜 사람은 지기 쉽도록 해두었다. 그 게임은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승부인 셈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정말 공평하지? 그렇군요. 게다가 반성하지 않는 인물을 지하에서 내보내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래서 신기해. 여기에 보내지는 놈들은 쓰레기뿐이니까 대부분 마지막에 치고 끝나지. 그렇게 계속 이기다니 너무 부자연스러워. 확실히 이상하네요. 정말 저 여자는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건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야, 정말 편하다 편해. 빚을 전부 동생이 갚아주다니. 빚이 없어져 난 유유자적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히토미타 슈니치시죠? 네, 그렇긴 한데요. 조사 결과 당신은 언더카구라에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뭐? 말도 안 돼. 어떻게 들킨 거지? 이렇게 됐으니 도망갈 수밖에. 나는 크게 당황해서 도망쳤으나 겨우 그 정도로 정장을 입은 남자는 엄청난 기세로 뛰어와 순식간에 나를 따라잡았다. 그렇게 나는 잡힌 뒤 어디론가 끌려갔다. 너 같은 놈은 열심히 일해줘야겠어.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너는 언더카구라의 최하층에 보내줄게. 최하층이요? 자, 빨리 걸어. 싫어. 예,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대충 일해서 언제 빚을 갚으려고? 응? 앞으로 1kg는 더 파? 이럴 수가. 게다가 이 녀석은 내가 주최하는 게임에도 참가했지만 이런, 틀렸어. 그럴 수가. 그렇게 연속해서 게임에 패배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도 지하 50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실수로 데려온 메일을 풀어주고 사과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겪게 해서 미안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걸요. 빚은 전부 너희 오빠가 갚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획득한 돈은 네가 모두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이는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라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보세요? 아, 물어보시군. 무슨 일이야? 뭐? 더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없다고. 카구라님,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신 녀석이 언더 카구라에 30명을 보내고 싶다고 하잖아. 이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몰라. 오히려 내가 묻고 싶군. 정말이지 모로보시 녀석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그렇고 너희들 언더 카구라에 가고 싶지 않으면 도박은 조심하도록 해. 구독 버튼 잘 부탁하고. 오늘은 아카크라 씨에게 일주일 휴가를 받아 해외로 여행을 왔다. 아, 더워. 어디 마실 거 안 파나? 주스 사고 싶은데. 아, 나는 관광 명소로 가는 길에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사러 자판기 앞으로 갔다. 어라? 분명 이 안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가방 안에 지갑이 없었다. 주머니도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말도 안 돼. 중간에 지갑을 떨어뜨렸나? 아, 바로 찾으러 가고 싶은데 목이 너무 말라서 열심히 못 찾을 것 같아.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판기 주변이나 거스렁돈이 나오지 않는 곳에 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없잖아. 그때 아카코라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앨리스? 슬슬 도착했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여행은 재밌게 즐기고 있어? 아카코라 씨, 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큰일이네. 내가 아카코라 씨에게 투덜거리며 자판기의 출구를 들여다보았고, 어라? 자판기에 주스가 들어있잖아. 네가 산 거 아니야? 그럴 리 없는데요. 나는 수분 부족으로 의식이 몽롱해 일단 그 주스를 손에 집었다. 이 주스 엄청 시원해. 게다가 이거 엄청 비싼 주스잖아. 그래 알았어. 아무튼 지갑 못 찾았음 이쪽에서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전화해. 감사합니다. 일단 마시고 나서 생각하자. 나는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그 주스를 원샷했다. 이거 엄청 맛있네.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때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어라? 잘 된 것 같네. 여긴, 이게 뭐야? 게다가 여긴 어디지? 정신을 차리니 어느 부자가 사는 저택의 방인지 난 매우 호화스러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보니 벌써 하루가 지났네. 상황을 잘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때 부유해 보이는 아이가 몇 명 들어왔다. 일어났다. 진짜다. 이제 같이 놀 수 있겠네. 그리고 가장 거만해 보이는 아이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이 녀석이 새로운 장난감이다. 아싸! 아이들이 일제히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뭐야? 도망쳐야 돼.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정신을 잃은 탓에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우선 옷 갈아입히기 놀이하자. 이러지 마. 아파. 그렇게까지 팔은 안 구부러진다고. 수영복으로 갈아입혀진 뒤 놀이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좋아. 다음은 그림 그리기. 좋아. 이번에는 물감이나 펜을 들고 아이들이 내 몸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얼굴만은 제발 안 돼. 그림 그리기 놀이가 어찌저찌 끝났지만 나는 이미 피로로 지친 상태였다. 이제 그만해. 다음은 소꿉놀이. 이어서 아이들은 나를 향해 접시나 포크 등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계속 도망쳐 어떻게든 피할 수 있었다. 더는 못해. 이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너희도 뭔가 재밌는 것 좀 보여주지 그래? 뭐하지? 병원놀이라도 할까? 안 돼. 저번에 그거 하다 망했잖아. 아이들이 다음 놀이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인가? 나는 다투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피해 재빨리 옷을 챙겨 방에서 도망쳤다. 좋아, 빠져나왔어. 방에서 도망친 나는 계속해서 복도를 달렸지만 저택안이 너무 넓어 출구를 알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넓어? 미로 같아. 출구를 찾고 있던 그때 찾았다! 숨겨진 문이잖아. 나는 또 아이들에게 잡혀버리고 말았다. 정말이지. 너희들이 빨리 뭐하고 놀지 결정하지 않으니까 도망친 거 아니야. 다음은
그렇지, 실뜨기 놀이 하자.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며 놀이를 시작했다. 괴로워, 도와줘. 나는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역시 몇 번을 걸어도 안 받아. 나도야. SNS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어.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최근 앨리스는 여러 사건에 휘말린 탓에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걱정되네. 지금 상황에선 앨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된 이상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앨리스가 있는 곳을 알아내야겠어. 그래, 답장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겠지. 친구지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대로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얘들아, 너희들 이런 짓 해도 정말 괜찮니? 아빠랑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지 않을까? 혼난다고? 혼나는 거 싫어. 밧줄이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 돼. 풀기만 해봐.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그래. 줄을 풀면 안 되겠지? 형이 말하는 대로 따를게. 어떻게 해서든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 내가 다음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그때 뭐야 너희들은. 방 밖에서 비명을 듣고 나도 아이들도 당황했다. 그리고 방의 문이 힘차게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앨리스. 얘들아, 구하러 와줬구나. 뒤에. 그런 친구들의 뒤에서 감히 앨리스를. 내가 외칠 필요도 없이 진구지와 괜히 재빨리 움직여 순식간에 하인들을 쓰러뜨렸다. 앨리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긴 기술로 네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지? 나는 드디어 밧줄에서 풀려났다. 드디어 해방이야. 고생 많았어. 진구지는 근처에서 쓰러져 있던 하인을 일으켜 야, 일어나. 왜 앨리스를 데려간 거야? 대답해. 항복이다. 말할 테니까 이제 그만 때려. 하인은 진구지에게 겁을 먹고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하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저택은 우가문의 것으로 우 가문은 이 지방의 영주로 가장 지위가 높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10년 전에 태어나 우 가문의 장남은 아기 때부터 인형놀이를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그가 노는 방법은 평범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인형을 저렇게... 나중에 크면 대체 어떻게 될지. 그들의 예상대로 장남은 나이가 들수록 인형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한 하인들은 당주에게는 비밀로 살아있는 인간 여성을 그에게 선물하게 되었다. 벌써 끝났잖아.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와야 돼. 소녀는 데리고 온 여자들을 빠른 속도로 가지고 놀아버리기 때문에 하인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여성을 계속 선물하기 위해 그 자판기에 수면제가 들어간 고급 주스를 놓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여자를 구하고 있었다. 야, 나 쟤가 좋아. 다음은 쟤로 부탁해. 이번에는 우연히 공항에 와있던 그가 나를 한눈에 보고 마음에 들어 내가 타겟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드디어 도착했어. 공항에서 하인들은 몰래 나에게 다가와 지갑을 훔쳐 갈 곳을 잃게 만든 뒤 나를 잡기 전까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말도 듣지 말라고 명령한 모양이다. 그래서 앨리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 자신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상관없는 여자들을 끌어들이다니 너무해. 좀 더 험악한 꼴을 당해도 괜찮을 것 같네.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인들은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잇따라 사과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한 일은 범죄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알겠어? 아이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것으로 사건은 해결된 건가? 그럼 돌아갈까? 우리가 방에서 떠나려던 그때 잠깐 기다려! 왜 이 내가 너희들 같은 천한 놈들에게 혼내야 되는 거야? 아무래도 장남은 진구지에게 혼내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된 모양이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나? 그러자 장남의 강경한 모습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도 다시 반항하기 시작했다. 맞아. 우리는 나쁘지 않아. 우리는 나쁘지 않아. 너희들이 나쁘다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가 막혔다. 어린애 주제에 상당히 건방진 놈들이네. 1년 정도 산에 가둬두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야. 그렇게 말하면 소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오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도 희죽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도 이제 끝났네. 자업자득이니까 후회해도 늦었어. 그러나 하인들은 당황해서 허둥대기 시작했다. 이 일이 들키면 큰일 날 거야.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방의 문이 열리고 소년의 아버지인 우가의 당주와 그의 아내가 나타났다. 내 아들들에게 손댄 사람이 누구야? 절대 용서 못해. 소년은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녀석들이야. 너희들인가? 당주는 손가락에 뼈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진구지와 겐도 전투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는 다가와서는 어라, 혹시 미나세 앨리스? 어머나 진짜네? 앨리스다. 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역시 앨리스구나. 헤어스타일 바꿨네. 앨리스가 우리 집에 와주다니 기뻐. 내 당황스러움은 모른 채 두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물건들을 안고 왔다. 이거 좀 봐줘. 우리들의 비장의 컬렉션이야. 눈앞에 내 굿즈들이 펼쳐져 있다. 이건 우리 부부는 네 열렬한 광팬이라고. 데뷔할 때부터 계속 좋아했었어. 항상 응원하고 있어. 그리고 내 팬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TV나 영화관에서 보는 네 모습도 예쁘지만 실물은 몇 배나 더 귀엽고 예쁘구나. 1년 전 그 드라마 정말 최고였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속편이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은 어쩐 일이신가? 나는 내가 겪은 일들을 그들에게 전부 털어놓았다.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아무래도 그들은 하인들과 자녀들이 했던 짓을 몰랐던 모양인지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너희들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지?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른다면 우리 가문을 놀할 자격 따윈 없어. 잘못했어요. 나에게 비밀로 하고 동의도 없이 여자를 데려와도 된다고 생각한 건가? 이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데려온 여자들을 찾아 사과하고 와.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어머님은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돌봐주지 못하긴 했지만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못 키웠던 것 같아. 앨리스 씨와 친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자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 말고도 지금까지 피해를 입으신 분이 많은 것 같으니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사죄와 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앨리스 씨가 요즘 방송이나 영화 출연이 적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나는 인기 여배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사연을 그들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앨리스 씨를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이 있으니 우리가 스폰서가 되어줄게요. 그러니 앨리스 씨가 주연한 영화의 속편을 만들어 봅시다. 정말 감사한 이야기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나는 일단 이 일을 아카쿠라 씨에게 전했다. 소년의 부모님은 전화를 바꿔 아카쿠라 씨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화를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열변을 토로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의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쿠라 씨는 그들의 제안을 승낙했고 내가 주연을 맡은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뭐 결과가 좋으니 잘 된 거겠지?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었을 때는 솔직히 이제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전화위복으로 영화 주연 역할을 따낼 줄이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착실하게 활동해서 정말 다행이야. 팬들은 정말 소중해. 그럼 구독 버튼 잘 부탁해. 그건 내가 10살이 되는 생일날이었다. 생일 파티가 열려 수많은 집사들과 메이드들 그리고 재벌 관계자들이 모여 축복해 주었다. 아버지 돌아오셨군요. 시키 너도 드디어 10살이 되었구나. 많이 컸어. 늘 일 때문에 바쁜 아버지도 모로보시 후우가도 그날엔 돌아와 계셨다. 시키, 10살이 된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단다. 주고 싶은 거요? 난 아버지에게 이끌려
지하의 시설과 같은 곳으로 향했다. 여긴 이 안쪽에 있단다. 지하 시설에 조명이 들어오자 방 안에는 냉동 보존된 여성이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건 대체 지금은 몰라도 된단다. 이건 네가 모로보시 재벌의 수장이 되면 그때 해동해보렴. 내가 모로보시 재벌의 수장이 되면 이건 아버지가 내 능력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걸 거야. 알겠어요. 반드시 이 여성을 해동시켜 볼게요. 기대하마. 그 후 난 18살이 됨과 동시에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가 되었다. 그냥 해동해버리면 그녀가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릴 거야. 먼저 이 상태로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그 후에 해동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야겠어. 연구를 계속하자 그녀는 건강한 상태로 얼려져 있다는 사실과 머릿속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 연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뇌파를 조사하고 있던 중 후가님, 후가님. 어째서 아버지의 이름을... 시키가 당주가 되어 7년이 지난 지금 나 모로보시 후가는 미개 척지에서 일하고 있다. 후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넌 시키의 집사구나. 무슨 일이지? 급히 모로보시 저택으로 가주십시오. 무슨 일이지? 시키님으로부터 과거에 선물 받았던 것을 개봉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만 전달받았습니다. 오, 그래? 그럼 바로 준비하도록 하지. 아버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키, 그땐 정말 미안했다. 너야말로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로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우리 부자지간은 화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있다기에 모로스타 테크놀로지로 오게 된 것이다. 그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그렇게 말하며 시키는 얼음에 갇힌 여자의 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무사한 건가? 네. 현재도 건강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몇십 분이 지난 후 심박수도 뇌파도 문제없고 지금은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피부나 혈색도 좋아졌고 호흡도 안정되었군. 난 무사히 해동에 성공한 것이다. 눈을 떴어. 얼음 속에 갇혀있던 여자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얼마 후 의식을 되찾았고 눈을 작게 뜨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그걸 본 아버지는 엘리제, 미션 개시다. 네, 뭐야? 아버지 말에 엘리제라고 불린 여성은 일어나더니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모두 지금 당장 대피해! 연구원들을 피난시키려 해보았지만 엘리제는 점점 더 연구원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비상 알람을 듣고 SP들이 달려왔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10년도 전에 주신 선물이 함정이었다니 이건 상상 밖이네요. 날 조금은 믿어보는 게 어떻겠니? 뭐지? 이 여유로운 태도는... 엘리제, 지금이다! 네. 엘리제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SP들을 손쉽게 처리해 나갔다. 엘리제의 난동으로 연구실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벽과 바닥은 부서지고 연구 설비는 파손되었으며 연구원들도 의식이 없었다. 대체 뭐냐고? 시키는 그녀의 강함에 놀란 듯 보였다. 그녀의 정체는 대체 뭐죠? 엘리제는 나의 보디가드지. 네가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가 되었을 때 당주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얼음 속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그런 일 때문에 10년이란 긴 시간을 얼려뒀다고요? 엘리제 입장에서는 그저 조금 긴 꿈을 꾼 거지.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고 있을까? 시키는 난동을 피우는 엘리제를 막아섰다. 난 모로보시 시키, 당신이 충성하는 모로보시 후가의 아들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시키님은 너와 같은 연령대가 아니야. 당신은 아버지 때문에 얼음 속에서 10년 이상을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군. 시키는 엘리제에게 맞고 기절했다.
모두 정리했습니다. 잘했다, 엘리제. 역시 내 보디가드로구나. 거기 있는 모두 지하에 있는 감금 시설에 가둬버려. 알겠습니다. 이걸로 당주의 자리는 내 것이다. 난 시키와 그의 부하들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의 지하에 있는 감금 시설에 가두었다. 엘리제, 감금 시설의 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에 연결된 선을 모두 끊어버려. 알겠습니다. 완벽하군. 이걸로 탈출은 불가능할 거야. 그럼 가볼까, 엘리제? 네, 우린 모로스타 테크놀로지를 뒤로 했다. 그리고 난 긴급 연락망을 통해 모로보시 재벌의 주요 인물들을 모았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후가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유감스럽게도 시키는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대로 모로보시 재벌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주를 맡게 되었어. 난 멋대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허락 못하지. 그치만 후가님도 마음을 잡으셨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나눴고 의견이 대립되어 당주의 교대는 일단 보류되었다. 뭐 이대로 시키를 가둬놓고 하나둘씩 내 편을 만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나와 엘리제는 모로보시 저택으로 향했다. 저기 호호가님. 엘리제는 날 살피며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말했다. 저 미션이 끝났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말인데요. 약속? 내가 엘리제랑 무슨 약속을 했지? 아, 약속! 물론 기억하고 있지. 정말요? 물론. 미션이 끝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 기다려주겠나? 아, 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앞서서. 뭐, 잘 넘어간 것 같군. 아마 이곳의 모로보시님이 그때 모로보시 저택에서 모로보시님과 호우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몰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모로보시님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호우가님께 받은 물건을 해동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타이밍에 호우가님이 다시 돌아오신 건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전 맨 먼저 호우가님을 의심하며 모로보시님이 행방불명 되시기 전에 방문하셨다던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에 향했습니다. 이상해, 아무도 없다니.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벽과 문, 설비가 모두 망가져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전 불안해하면서도 모로스타 테크놀로지를 탐색하며 지하 감금실설로 향했습니다. 모로보시님! 전 쓰러져 있는 모로보시님과 사람들을 유리병 너머로 발견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금 구해드릴게요. 전 모로보시님을 구하기 위해 감금시설의 문을 여는 스위치를 눌러보았지만 열리지 않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때 모로보시님이 눈을 뜨셨어요. 모로보시님, 괜찮으세요? 유리병은 방음이라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저 모로보시님을 구하기 위해 호우가님과 엘리제님을 설득하려 다녀올게요. 호우가님을 어떻게든 압박해보면 모로보시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모로보시님께 그렇게 말하곤 전 시설을 뛰쳐나갔어요. 그 후 모로보시 저택의 메이드로부터 호우가님이 모로보시 저택에 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모로보시 저택으로 돌아가자. 시키가 고용한 메이드군. 무슨 일이지? 모로보시님을 가둔 건 호우가님이시죠? 지금 바로 모로보시님을 풀어주세요. 어째서 시키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거지? 아무래도 무사히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군. 엘리제, 처리해! 알겠습니다. 호우가님의 지시로 엘리제 씨와 저는 싸우게 되었어요. 미안하지만 사라져줘야겠어. 모로보시님을 풀어주세요. 전 모로보시님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았지만 너무 강해. 이제 끝이다. 호우가님은 엘리제 씨와 싸운 후 쓰러진 저를 보며 꽤나 싸움도 잘하는구나. 너도 얼음에 갇히게 해줄까? 농담이다. 너도? 당신은 모로보시 재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 당주이신 모로보시 시키님이야말로 당주에 어울리시는 분이시죠. 무슨 소리지? 후우가님은 모로보시 재벌의 현 당주이시다. 그리고 시키님은 아직 9살일 텐데? 엘리제님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네?
시케님은 현재 25세입니다. 25? 그리고 후우가님은 17년 전에 당주의 자리를 시케님께 넘겨주셨죠. 그럴 리가. 대체 이게... 엘리제님은 아직 당주가 후우가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후우가님? 전 대체 뭘 믿어야... 진정해, 엘리제. 저건 널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함정이야. 속으면 안 돼. 후우가님은 당주의 품격을 보이며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 하지만 엘리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모로보시 저택의 인테리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집사와 메이드들도 낯선 사람들 뿐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설마... 거기까지다. 난 감금 시설에서 탈출하여 모로보시 저택에 돌아왔다. 모로보시님! 뭐야? 어떻게 거기서 탈출한 거지? 우린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시도했고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보안이 완벽해서 탈출이 힘들군. 뭔가 없을까 하고 살펴보던 중 갑자기 왜 문이 열렸지? 일단 탈출하자! 네! 우린 열린 문을 통해 한꺼번에 탈출했다. 누군가 도우러 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닥을 보자 얼음이 녹아 연구소가 온통 젖어 있었다. 그리고 엘리제가 끊어버린 전기선들이 바닥에 물과 닿아 누전된 듯 보였다.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운 좋게 문이 열린 거군. 잘 들어, 엘리제. 당신은 10년 넘게 얼음 속에 갇혀 있었다고. 기억 안 나? 내가 10년 넘게 얼음 속에... 그만둬, 엘리제. 그 녀석의 말은 모두 거짓이야. 아버지는 말을 끊으려 했지만 난 신경 쓰지 않고 계속했다. 당신은 내가 10살이 되는 생일 며칠 전에 얼음 속에 갇힌 거야. 얼음 속에 갇힌 지 15년이 지났고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는 나야. 내가 당주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내게서 당주의 자리를 빼앗아 가기 위한 도구로 당신을 이용한 거라고. 그래, 맞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엘리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후우가님의 보디가드가 되었을 때부터 후우가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다. 이젠 인간 중엔 널 상대할 만한 녀석은 없을 거야. 명실상부 최강의 보디가드 탄생이다. 감사합니다. 무리한 계절로 인해 괴로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난 후우가님을 몰래 사모하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연히 후우가님이 IQ가 높은 여성과 자손번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질투가 났다. 후우가님, 그런 행위는 모로보시 재벌의 위상에 걸맞지 않아요. 당연히 집안이 좋은 재벌분들과 깨끗하고 고결한 관계를 가지셔야죠. 그러면 적어도 납득할 수는 있을 테니까. 그렇지. 여자의 질투란 정말 볼품없고 귀찮군. 너무 짜증나. 그렇지. 그러던 어느 날, 엘리제, 너만이 해낼 수 있는 미션이 있다.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하다. 지금부터 엘리제, 넌 잠들 텐데 다음에 눈을 뜨면 거기 있는 녀석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거야. 난 신기하게 생각했었지만 후우가님의 부탁이니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러나 그 미션이 사실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냉동 보존이라는 일을 한 건 일절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 약을 투여한다. 잠시만요. 무슨 일이지? 난 잠들기 전 후우가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후우가님, 이 미션이 끝나면 저랑 결혼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어차피 이 녀석이 눈 뜨는 건 몇십 년 후의 일이겠지. 대충 알았다고 넘겨버리자. 이걸로 시키가 당주가 되었을 때 엘리제가 시키를 쓰러뜨려주면 난 다시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된다. 덩달아 질투에 미친 시끄러운 여자도 봉인해버렸으니 일석이조지. 최강의 보디가드를 잃는 건 좀 안타깝지만 뭐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 약속을... 저런 몹쓸! 난 후우가님께 배신당했어. 그래서 얼음 속에 갇혀... 엘리제는 자신이 냉동 보존된 이유를 깨닫고는 슬퍼했다. 역시 아버지를 자유롭게 둬서는 안 될 것 같군. 난 그렇게 결단하고 손가락을 튕겼다.
엘리제, 날 구해야지. 그 약속은 진짜였나요? 지금 그런 약속 따위가 중요하냐고. 빨리 구해. 약속 따위? 시키님, 후우가님을 데려가 주십시오. 아버지는 SP들에게 끌려가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의 감금 시설에 갇혔다. 날 가두고 네가 무사할성 싶으냐? 엘리제의 과거를 알게 된 나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손에 넣어 엘리제의 몸을 개조되기 전으로 돌려주었다. 이걸로 당신은 이제 평범한 여자가 되었어. 시키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속은 것뿐이야. 앞으로는 꼭 행복해지길 바래. 감사합니다. 난 엘리제를 보내주었다. 한편 감금시설에서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시키! 여성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다니 우리 아버지지만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모로보시 재벌에는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군. 뭐 나도 그중 하나지만 말이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여긴가. 우리는 어떤 인물의 지정한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수수께끼의 시설이 세워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남자는 두꺼운 문 끝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라도 믿을 수밖에 없어. 시설로 안내된 후 우리는 접객실에서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유전자 조작을 활용하여 개발한 약을 사용하면 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젊어질 수 있는 건가? 그건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가?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연구실에서 주사를 맞은 뒤 잠에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오빠 봐봐, 내가 젊어졌어. 말도 안 돼. 응? 거울을 보니 그곳엔 진짜잖아. 외모뿐만 아니라 체력도 예전으로 돌아갔어. 이젠 녀석을 당주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겠어. 내가 모로보시님과 우아한 티타임을 보내던 그때였다. 모로보시님 큰일입니다. 갑자기 평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갑자기? 왜지? 전당주님이 갑자기 개최하겠다는 말씀만 하셔서 자세한 건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로보시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저와 함께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가회란 현 당주에 대해 불만이 쌓일 때 개최되며 지금의 당주가 모로보시 그룹의 당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를 가리킨다. 전 당주님께서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응? 창밖을 보니 4대의 검은 차가 우리가 타고 있던 차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건 엎드려! 갑자기 뒤에서 차가 돌진하는 바람에 우리가 탄 차는 그대로 뒤집어지고 말았다. 4대의 검은 차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를 떴다. 증조 할아버님, 시키님을 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흘러넘쳤다. 계획대로 방금 녀석이 탄 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어. 오빠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나머지는 그룹 관계자들에게 내 존재를 인정하게 하면 되겠지. 지금부터 모로보시 그룹의 평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 모로보시 그룹 당주의 증조 할아버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증조 할아버님, 어쩌다 그런 모습이... 진짜 증조 할아버님이야? 다른 사람인 거 아니야? 현재 당주인 시키는 내 의견에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지. 그런 것은 우리 그룹의 당주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당주는 내가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하여 이 회의를 열게 된 걸세. 연설이 끝나자 다음은 시키님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회장에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참가자들은 녀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 시키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시키님이 지각하시는 건 처음인걸? 좋아, 이것으로 시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거야. 하지만 그때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로보시님은 여기 오는 도중에 사고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늦은 것입니다. 무슨 녀석은 중상은커녕 반창고만 몇 개 붙인 채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 난 놀랐다. 시키는 참가자에게 인사를 하며 무대에 올라 내게 다가왔다. 네가 억지로 평가회를 연 사람이구나. 정체가 뭐야? 나는 낯선 남자를 추궁했다. 내 얼굴도 잊었나? 네 증조 할아버지라고? 뭐라고? 이렇게 젊어졌으니 몰라보는 것도 당연하겠군. 너의 그 미적지근한 방식 더는 못 봐주겠어. 내가 모로보시 그룹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주지. 그러니까 우리를 습격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증조 할아버님이었던 건가? 갑자기 젊어지신 것도 신경 쓰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의 비겁한 방식에 대해 반론하기로 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당신은 이제 은퇴한 몸이니 제대 간섭 마시죠. 아니, 모로보시 그룹을 위해 내가 다시 한번 당주가 되겠어. 할아버지 세대 때보다 현재가 그룹 규모가 더 커졌어요. 내가 여태껏 쌓아올린 공적도 있었으니까 그렇지. 할아버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이렇게 된 이상 힘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 나와 니코는 할아버님의 보디가드들에게 둘러싸여버렸다. 하지만 니코가 능숙한 격투술로 보디가드를 화려하게 걷어찼다. 모로보시님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여자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와 헛! 차례차례 니코에게 공격을 가했다. 왜 그래? 막기만 할 거야? 움직임이 너무 빨라. 여자의 빠른 움직임에 니코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저 여자는 예전에 할아버님을 호위하던 전설의 경호원이야. 경호원까지 젊어진 건가? 니코는 경호원의 공격에 의해 점점 궁지에 물렸다. 주인을 지키지 못하다니 경호원으로서 실격이야. 저는 에이스급 메이드라고요. 과감하게 맞서는 니코. 하지만 여자 경호원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니코는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 이제 그만해. 항복할게. 죄송합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니코와 나는 모로보시 저택에서 쫓겨나 버렸다. 게다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 이번 평가에는 조속히 중지되었다. 이제 내가 당연히 당주가 될 테니 경영 방침을 바꿔야겠군. 나는 우선 모로스타 테크놀로지로 향했다. 시키가 지시하던 연구는 전부 폐기하도록. 앞으로 모로스타 테크놀로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미용품 개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완전 엉망이야. 그 무렵 여동생은 오늘부터 시키를 섬기던 메이드들은 전원 해고야. 이럴 수가. 더는 모로보시님을 섬길 수 없게 되다니. 우리는 녀석이 만든 제도나 방침을 모조리 없애버렸고 우리가 꿈꾸던 모로보시 그룹으로 바꿔나갔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쌓인 게 많았기 때문이다. 그 녀석 본인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아. 모처럼 신경 써서 조언해줬건만. 우리는 예전부터 녀석의 경영 방침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만 하고 있잖아. 노인들을 소홀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젊은 것들은 그렇게 싸고 돌면 뭐가 남는다는 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녀석을 불러 직접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십니까? 증조 할아버님? 뭐? 이런 예의를 모르는 놈이 모로보시 그룹의 당주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당주 자리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럼 죄송하지만 예정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경로하는 우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녀석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저게 진짜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녀석을 실각시키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어지는 약을 원한다는 연락이 많이 왔다. 이 약이 있으면 나의 지지율은 틀림없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로스타 테크놀로지로 향했다. 일주일 안에 젊어지는 약을 만들어 와. 그 약에는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 와. 그치만
아, 이제 됐어. 너희들은 모두 해고다. 그러자. 젊어지는 약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마침 연락하려고 했던 참이야. 그 약을 대량으로 준비해 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가져와 그럼. 곧 약이 도착해 모로보시 그룹 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입니다. 저희처럼 젊어질 수 있죠? 젊어지는 약이라 진짠가요? 물론 진짜죠. 다만 절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줄 겁니다. 그때 시키에 대한 악평도 얘기했다. 녀석은 이 약을 오래전에 개발했으면서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은 채 우리를 방치해뒀죠. 이런 녀석이 모로보시 그룹의 당주 자리가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증조 할아버님을 지지하겠습니다. 나의 지지율은 나날이 올라갔고 녀석의 지지율은 내려갔다. 모로보시 그룹에서는 관계자에게 당주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수치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지지율을 90% 이상 획득하면 당주가 되는 제도가 있다. 내 지지율이 60%까지 올랐어. 녀석은 40%까지 떨어졌군. 개혁을 진행한 결과 모로보시 그룹의 중진들 중 젊어진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느 날 나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을 모로보시 저택으로 불러 모았다. 녀석이 했던 것 중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바로 메이드 제도야. 내 후손이 그런 것을 제정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군. 그때 모니터에 큰 방에 모여 불안해 보이는 메이드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의 유전자는 누구보다 우수하지. 이 여자들은 얼마 전 해고당의 직전을 잃은 우수한 메이드들이야. 그녀들은 우수하니까 자손 번영에 공헌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가 재미있을 것 같군. 젊어졌으니 오랜만에 기운 좀 써볼 수 있겠는데? 모로보시 저택에서 쫓겨난 저와 모로보시님은 케이타 씨의 집에 신세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아버님이 갑자기 젊어질 수 있었던 걸까? 유전자 조작 연구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에서도 최소 1년은 걸려. 모로보시님, 방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로보시님에게 의뢰받은 주사를 맞추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나 보네. 네, 할아버님이 젊어지는 약을 의뢰한 곳 말인데요. 고키가미 그룹 계열사의 파이브가시였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그렇게 잘 된 것이었군. 모로보시님 큰일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모로보시님의 지지율이 15%, 증조 할아버님의 지지율이 8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회 당일 자신만만하게 나는 회장에 들어갔다. 평가회를 마치고 나면 나는 또다시 모로보시 그룹의 당주가 돼 있겠지? 나는 사전 지지율을 통해 곧 차기 당주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모로보시 그룹의 평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조 할아버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 모로보시 그룹 내 85%의 최고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시대를 개척해 나갑시다. 나는 큰 환호를 받으며 연설을 마쳤다. 이어서 현 당주인 모로보시님으로부터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가던 중 한마디 했다. 넌 이제 끝이야. 시키가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다. 증조 할아버님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나눠주고 있는 약은 고키가미 그룹의 제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장은 떠들썩했다. 고키가미? 설마 그 고키가미 그룹 말인가? 벌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약은 세포를 역재생하는 미완성된 기술로 마시면 점점 몸이 어려지고 말죠. 하지만 이미 저희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에서는 그 약의 해독제를 개발했습니다. 녀석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럴 리가 없잖아. 헛소리야. 내가 이 약이 괜찮다는 걸 증명해 줄게. 나는 그 자리에서 대량의 약을 먹었다. 오빠, 그러자 내 몸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뭔가 잘못했어. 내 모습을 보고 지지자들이 아연실색했다.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투표가 시작되는 바람에 약에 넘어간 지지자들은 시키에게 투표해버렸다. 뭐야, 대체 왜 이래? 말도 안 돼, 오빠! 그러고 보니 젊어지기 전 시키를 실각시키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을 무렵 어떻게 하면 당주자를 빼앗을 수 있을까? 빼앗아봤자 이 늙고 연약한 몸으로는 지지를 받지 못할 거야. 그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는 회춘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문으로 모로보시 그룹에 계신 여러분이 젊어지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째서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영업해온 것이다.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없었던 우리는 한번 걸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다급했던 우리들은 그 낯선 사람의 권유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당신들께 이름을 거론할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그저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현 모로보시 그룹 당주를 실각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만 전해드리죠. 매우 수상해 보였지만 시키를 실각시킬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지정된 장소로 향한 것이다. 그때 그 전화가 고키가미 그룹이었더니 에이, 완전 망했어. 투표 결과가 화면에 표시됐고 시키는 100%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대역전을 이루며 모로보시 그룹의 당주 자리에 다시 군림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 후 나는 병원에 할아버님을 모셔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았다. 정말 미안했다. 저도 할아버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아 죄송합니다. 고키가미 그룹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선대 당주들을 이용해 나를 당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후 그들이 아이가 된 상태에서 입양해버리면 모로보시 그룹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때 갑자기 의사가 나타났다. 모로보시님, 슬슬 시간이 됐습니다. 아, 알았어. 모로보시님, 그건 대체 무슨 주사인가요? 이거 말이야? 아직 내게 말할 수 없어. 이번에는 고키가미 그룹 때문에 모로보시 그룹이 공중분해될 뻔했어. 누구나 젊어질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기뻐할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만약 젊어질 수 있다면 너희들은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 구독 버튼 잘 부탁해.